벤츠 매장 가서 이거 사주세요. 바로 사서 결제를 하고 타고 갔죠. 전문대로. 집도 한 5채 있고 땅 한 8채 정도 있고. 명은 씨한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네. 제 생명보다 더 이게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최명은 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연 최명은의 재력은 어디까지인가? 자, 첫 번째 위치. 얼마 전 재산이 80억으로 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시원시원하네. 그 사이에 30억이 늘었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거 80억에다 언론에 흘릴 정도면 네. 뒤에 영 하나는 쓱 지우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는 800억이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 80억 이상은 네네. 집도 한 5채 있고 땅 한 8채 정도 있고. 그리고 초면인데 누나라고 불러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제가 누나 맞나요? 저는 어머니라고 명절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친구할 때 효도할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본인의 리치한 면을 좀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그러지. 꽤 오거든요. 연락 많이 오셨죠? 지금도 많이 오죠. DM에 돈 내달라는 얘기가 한 하루에 최소 20건은 있고요, DM으로. 그 초반에는 찾아오면 은행 서류 이렇게 이만큼 해갖고 인감하고 신분증 들고요, 도장 들고. 왜? 돈 빌려달라고. 돈 달라고. 곱창집으로? 네, 찾아오셨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에 막 계란하고 자기 소변 넣은 거 던지는 분도 계시고. 어머머. 네, 별 사람이 있었죠. 웬일이야. 자, 두 번째 위치. 최명은은 직업 부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부동산 경매, 미용실, 풀빌라, 곱창집 사장님, 네. 그리고 방송까지. 네네. 직업만 지금 5개. 네네네. 예. 그런데 전직 직업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다는 네네네. 맞습니까? 네, 많죠. 직업이. 네.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웨딩 모델도 8년 정도 웨딩 모델 했었고요. 외모? 네네, 웨딩 모델도 했었고 대리운전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식당에 그 뒤에 불판 닦는 것부터 저기서 안 해본 일 없이. 아,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대리운전이 제일 힘들었어요. 대리운전이? 네, 여자니까 그 당시에 여자니까 술 이렇게 드시고, 예, 뭐 이렇게 막 쌍욕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겨갖고 사고 날 뻔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네, 뒤에서 막 하고 또 옛날에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갑질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리운전까지?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집이 좀 많이 가난했으니까 뭔지 제가 해결 아니면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 닥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파이팅 하셨구나. 네네. 그럼 어때요? 물건 살 때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바로 사시죠? 저는 마음에 들면 그거 딱 그냥 바로. 바로. 예. 네. 백화점 가거나 차를 사거나 뭐 하면 바로 마음에 들면 바로. 어머. 미용 이제 세미나 가면 제 차를 주차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국산차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차인데도 제 차는 뒤로 놔둬버리고 벤츠 차를 먼저 왔는 차를 뒤에 왔는데도 먼저 대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자리로. 그 다음날 열받아갖고 이제 벤츠 매장 가서 이거 사주세요. 바로 사서 결제를 하고 타고 갔죠. 전문대로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해서 주차돼 주세요 하니까 차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어머. 얘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야, 무슨 벤땡을 내고 사듯이 하시나?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고민 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신 우리 최명은 고객님의 고민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듣기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 번다고 아빠 엄마가 돈 번다고 제가 할머니 손에 제가 이제 맡겨진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딸은 굳이 투자를 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딸은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옛날 저희 할머니는 아, 그러셨구나. 아들만 키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찬밥이었죠. 여자는 상 밑에 먹을 필요 없다. 그 정지라고 하죠 옛날에 부엌을
거기는 정 쪼그려 갖고 진짜 거기서 먹었거든요. 계란 후라이나 생선국 오빠 앞으로 다 해주고 저는 항상 이게 고추장이나 뭐 김 있죠. 김이나 멸치 뭐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 어릴 때 제가 하여튼 4살인가 5살 때걸인가 제 기억으로는 되게 추웠다는 거. 아궁이에 불을 안 떼줘갖고 저 혼자 덜덜 떨고 이제 그때는 번개도 막 치고 하니까 무서웠거든요, 많이. 그때 울면서 잤다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딸이 여자라고. 그 심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좀 많이 심했어요. 공원에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아빠가 아셔서 공원에까지 보냈어요. 어? 하루만 지났으면 저는 미국에 입양이 될 뻔했는데 아빠가 급하게 오셔갖고 자신인 거 이제 확인이잖아요, 아빠랑. 그래서 입양이 안 됐어요. 저 하루만 지나서 입양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빨리 성인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돼서 돈 벌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돈 벌어서 빨리 조그만 집이라도 내 혼자 따뜻한 집을 얻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컸어요. 빨리 할머니한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제가 13살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어떡해? 그 옛날에 벼에 보면 농사 때 약을 별로 안 쳤어요, 환경이. 그래서 메뚜기가 살았어요. 메뚜기 1.5리터 한 통에 받으면 15,000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튀겨서 사람들이 시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 먹으러 왔었어요. 맞죠. 밤새 막 잡고 막 메뚜기 막 잡아간 통에 넣고 이래갖고 그거 팔고 그걸로 실내화 사고 먹고 싶은 알사탕 있죠. 그거 푸짐하게 사가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돈이 좋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던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최명원 고객님하고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특히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학교 안 가면 하루 종일 할머니 집에서 장작 날라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뭐 사과 꼭다리 따야 되고 추운 그 옛날에 개울가에서 고무장갑 없이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빨래, 회가 빨래 해야 되고. 오빠는 안 했어요? 오빠 안 했죠, 저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빨리 진짜 빨리 커서 빨리 가고 싶다. 할머니 벗어나고 싶다도 컸고 엄마 아빠의 욕망이 엄청 컸어요. 차라리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비싼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다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머니가 학대를 당하지? 되게 진짜 너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하루도 쓸모없는 애야. 뭐 혹시 옛날에는 주방이지만 옛날에 정치라는 거 옛날에 어릴 때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못 알아보면서 무슨 학교 다니냐고 학교 다니지 말라면서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보내주셨어요. 학교 갈 필요 없다고. 학교 가기도 싫었고 도시락 여는 거 점심시간이 전 제일 싫었어요. 도시락을 옛날에는 겨울이고 뭐 하면 왜 보온통 주고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사계절 늘 노란 도시락 있잖아요. 철로 된 거. 양은 도시락. 예. 돌덩이쯤 깽깽 얼은 밥에 고추장 여기에다가 멸치 여기 싸갖고 열면 막 범벅이 돼갖고 뚜껑 열기 같이 친구랑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못 먹고 또 안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그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 물 수도가 이거 있잖아요. 운동장 그 물로 배 채우고. 근데 그 고아원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충격이고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가 고아원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작성을 하더라고요. 너 이름 뭐야? 몇 살이야? 뭐 이래갖고 너 내일 되면 미국 갈 거야. 가느라고 갑자기요. 저한테. 왜 미국 가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배가 부르게 밥 먹을 수 있고 이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좋아요. 갈 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근데 그거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아셔갖고 정말 급하게 막 오신 거 티가 나요. 옷도 거꾸로 입고 막 이래 급하게 막 오셔갖고
그럼 할머니가 그 고아원으로 보내신 네, 거예요? 네. 보냈죠. 네, 저만. 거기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행복했어요, 저는. 일도 안 해도 되고, 안 춥기도 하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밥 다 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유, 야,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응?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할머니가 명은 씨한테는 유일한 보호자. 어떻게 보면 어리니까 명은 씨는. 근데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 학대 맞죠. 네. 좀 네. 그랬죠. 네, 학대 맞습니다. 네. 존재를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난 나는 내 그냥 나 있는 존재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를 경험을 못 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 애착의 유형에서 혼란형 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란형 애착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 내지는 다양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문제까지 겪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갈구해서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그 양육자가 나를 거부하고 학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기본 신뢰가 없어요. 정말 누군가와 편안하고 안정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명은 씨 MMPI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막상 가까워지면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욕구와 기대를 잘 알아차려서 굉장히 애써요. 맞춰주려고. 근데 과도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누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딱 넘으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냥 어릴 때부터 거절 많이 받으셨잖아요. 특히 할머니로부터 버려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거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절을 또 경험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의미 있는 정말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대상하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또 자녀, 또 연인, 배우자 이런 관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10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잘해주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잘해줬다가 나 또 버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다 줬는데 이 사람도 떠나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안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퍼주진 않고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 음식을 많이 해주죠 제가. 장을 봐서 제 음식에 한이 맺혀가서 상대방을 이제 따뜻한 밥을 많이 해주려고 하죠. 일 피곤해도 장을 봐서 저녁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고 이런 거. 물질적으로는 많은 사람한테는 해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요. 네. 보통은 물질적으로도 과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명은 씨한테는 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돈. 돈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대구에서 한 집 한 5집. 그래서 명은 씨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거에 대한 탐색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은 씨한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에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일찍 이렇게 사망하시고 이런 주위 되게 많았거든요. 또 아빠도 후두암으로 돌아가셔서 또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애가 아프거나 뭘 사람이 모르니까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사고나 제가 죽어도 애들이 이걸로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네. 제 생명보다 더 이게 많이 베낀 것 같아요. 이게 돈에 너무 이렇게 해서 제 몸이 한계가 오는데도 괜찮아. 또 애들한테 더 뭐 하나 더 사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제 스스로 뭐 몸에 파스를 떡지떡 붙이면서 또 일하러 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에서 막 탈이 나는 거죠. 체하고 뭐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런데도 알면서 또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책밖에 돌아갔듯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나의 생존과 나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 네. 나라는 존재, 아이들한테는 엄마이고 힘이 갖춰질 때까지는 이게 부모가 사랑해주는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 그런 나라는 엄마라는 존재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건 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좀 잘 알아차리셔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내가 혹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게 잘 건드려져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오랜 동안 그 부분이 끊임없이 구멍이 나고 건드려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은 씨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명은 씨한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돈이 어떨 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좀 잘 안 벌려졌을 때도 그 부분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네네. 들어봅시다. 일 하다가 돈이 못 벌 때 있고 벌 때도 있는데 못 벌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오늘 그냥 내려놓을까? 뭐 이렇게 몇 번 시도도 했었고요, 제가. 어머. 네. 네, 내가 굳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사는 것 같아요. 살고 그래서 서른을 얘기하는 게 아들이 30 되면 딸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많이 힘들다. 좀 내려놓고 싶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드실 때 여기 생와사비 양파장에 태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맛깔나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던 사람이 그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처럼 저는 아예 사랑을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축복 아닌 완전 천박 진짜 완전히 천덕꾸리처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명은 씨, 네네.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큰아들 낳으셨을 네네네. 때 그때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셨죠? 네, 안 넣었죠. 안 했죠. 그때 큰아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한번 지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음이
분명히 사랑이죠. 네,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사랑했죠 많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늘 미안한 게 큰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미안함도 사랑인 거예요. 늘 못해줬고. 어.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아들한테 내가 한번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어요. 아유, 미안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서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빈 적 있는데 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 잘난 부모가 있고 못난 부모가 어딨냐고 그한테 그런 아들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엄마가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로서 사랑하는 거지. 네. 원희 씨, 사람은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소수의 몇 명한테는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최명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냥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